정부의 증시 부양 기대감 속 우리 증시 레벨업을 시작했습니다. 시동을 건 코스피 5천 시대, 커지는 기대감 속 연속 기획으로 마련한 힘내라 한국경제 코스피 5천 시대로 오늘은요. 이충원 밸류파인더 대표와 함께 코스피 5천 시대를 이끌 종목들 선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대표님, 지금 코스피가 3,000피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고 또 5,000피 시대에 대한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는데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해서는 어떤 요건들이 필요할까요? 그동안 가보지 못했었던 거고 최근에 이렇게 지수가 급등이 나오면서 그런 기대감이 점차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근본적인 것은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와서 그리고 또 증시 부양에 대한 이런 기대감 여러 가지 박자가 한데 어우러져야 가능한 수치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수급이라고 하면 먼저 외국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외국계 증권사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좀 찾아봤는데요. 일단 먼저 언론사부터 보면은 한 니케이라는 언론사에서는 총선 이후에 랠리 이어가면서 개혁 기대감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블룸버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증시 부양을 위해 약속했었던 한국거래소에 방문을 했다라는 보도를 냈고요. CNBC에서는 신임 대통령 당선과 허니문 랠리, 그리고 파이낸셜 타임스에서는 새 대통령이 시장의 오랜 디스카운트를 끝낼 것이다라고 이제 기대된다라고 했는데요. 앞서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이런 증시 부양에 대한 기대감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였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것도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고 외국계 증권사 JP모건에서는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상향을 했고 최대 3,600포인트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주주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상법이 개정되면은 한국 주식의 역사적 재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맥쿼리라는 곳에서는 새 정부가 확장 재정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크면서 과거 세 차례의 민주당 그때 정권에서 한국 증시가 이미 랠리를 경험한 바 있고 이번에도 그런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골드만삭스도 마찬가지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상향하면서 목표치를 3,100포인트로 상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외국계 증권사에서 뭐 제가 말씀드린 3,100, 3,600은 이제 1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지금 이런 기획으로 얘기하는 이 코스피 5,000포인트는 시간을 좀 더 두고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이런 외국계에서 분석하는 부분을 충분히 우리나라가 충족을 시켜줄 수 있는지가 5,000포인트에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결국은 그러면 펀더멘털이나 모멘텀 같은 투심 개선이 상승을 이끌게 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그리고 강화된 주주 환원과 기업이익 개선 이런 부분들이 같이 동반돼서 이루어져야 5,000포인트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기대감을 충족시켜주는 정책적인 움직임이 나오는지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주요 업종별로 투자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정부의 1호 공약이 바로 AI 관련된 공약인데 AI 산업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같은 경우에는 워낙 광범위하고 지금 글로벌 국가들이 너도 나도 AI 산업에 진출한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국내 경쟁력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네, 일단 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기 전부터 공약에 대해서 AI 100조 시대, 뭐 AI 3강 도약 이제 이런 것들을 했는데 뭐 GPU 확보, 데이터 센터, 거대 언어 모델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핵심은 AI 에이전트라는 게 될 것 같은데요. 이 AI 에이전트라는 거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변 상황을 파악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스스로 판단해서 작업을 수행하는 자율형 AI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조사 업체 가트너는 올해 최상위 10대 전략기술 트렌드에서 최우선 기술로 이 AI 에이전트를 꼽았고요. 그리고 마켓츠앤마켓츠에서는 전 세계 에이전트 시장이 지난해 51억 달러에서 2030년 471억 달러로 연평균 성장률 45%를 전망을 했습니다. 이제 리서치를 하는 입장에서 이 CAGR이라는 연평균 성장률이 사실 한 5년에서 10년을 봤을 때 10%만 돼도 굉장한 고성장이라고 이제 얘기가 되는데 이거는 지금 거의 5, 6년 동안 45%에 매년 성장한다라는 걸 뜻하니까 결국은 기대감이 이렇게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면은 이 AI를 뛰어들고 있는 그러면은 최강자들은 어딜까 하면 당연히 미국하고 중국이 될 텐데요.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중심으로 AI 기술 주도권 강화를 위한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줄이고 민간 주도의 자율적 연구 개발과 기술 혁신을 적극 장려한다. 그리고 주도권을 위해서 중국 수출 통제와 기술 규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최근에 겪었던 미중 분쟁이 이런 데에서도 결국 시작이 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좀 보고 있는데 근데 미국과 중국의 AI를 향한 전략은 정반대입니다. 앞서서 제가 미국은 민간 주도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정부 주도의 전략적 산업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2030년 AI 최강국 달성을 목표로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그거를 또 우리가 최근에 겪었었던 사례가 바로 딥시크가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좀 본다면은 이런 AI 관련해서는 시장에서 관심도가 앞으로도 계속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 에이전트 강조해 주셨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민간 주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정부 주도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민간과 정부 주도가 적절하게 섞인 모델일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과 이제 그거에 따른 이제 기업에서의 자발적 노력이 우리는 약간 융합돼 있는 게 아닐까. 그래가지고 최근에 나온 게 뭐 반도체 특별법이라고 해가지고 반도체도 뭐 AI의 일환이니까 보면은 이제 그 너무 52시간이라는 게 결국은 발전에 어느 정도의 좀 걸림돌이 되다 보니까 반도체는 좀 예외를 해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가 나온 것처럼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의 그 가운데에서 적절한 전략을 지금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AI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궁금한 건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느냐일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한 중소형주가 있을까요? 근데 이 AI라는 게 아까 제가 뭐 데이터 센터도 말씀드리고 뭐 거대 언어 모델도 말씀드리고 뭐 반도체에 대한 뭐 GPU 확보 이런 거를 말씀드렸다 보니까 사실 이게 산업은 하나일 수 있으나 그 구분 짓는 구는 여러 개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AI 에이전트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말에 이제 초대 대통령실 인공지능 미래기획수석으로 하정우 네이버 클라우드 AI 혁신센터장이 임명이 되면서 관련주들이 어제 좀 뜨거웠어요. 강한 모습이 있었는데 하정우 신임 수석은 네이버 거대 언어 모델 하이퍼클로바 X를 개발한 총괄한 전문가라고 하는데 어제 강한 상승을 보였었던 게 이제 오브젠하고 알체라라는 기업인데요. 사실 오브젠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그런 IR을 좀 몇 번 진행을 하긴 했었는데 이 회사가 이제 데이터 분석 솔루션 선도 기업이고 데이터 사이언스 솔루션 라인업을 확보한 기업인데 이 회사가 지금까지 오픈AI의 챗 GPT나 네이버 클라우드의 하이퍼 클로바 X 이렇게 다양한 거대 언어 모델들을 활용해서 멀티 거대 언어 모델을 구축한 이력이 있거든요. 그리고 AI 에이전트 기술을 올해 금융권을 대상으로 적용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 회사의 2대 주주가 네이버 클라우드여서 어제 점상을 갔고요. 그리고 알체라 같은 경우에는 AI 기반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으로 이런 관련된 이력들이 있다라는 점이 부각이 됐는데 사실 아직은 시가총액이 뭐 1,000억을 넘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좀 기대감이 이제 부각이 되는 시점이라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더 상승할 여지는 있으나 이제 그런 수급적인 요소로 우리가 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언급해 주신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수급적인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보자 이런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저희가 AI 살펴봤고 이번에 살펴볼 업종은 바로 K 콘텐츠 업종입니다. 정부는요, 세계 5대 문화 강국 실현을 내걸면서 K 콘텐츠를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K 콘텐츠 하면 역시나 좀 많은 업종이 있을 것 같습니다. 웹툰도 있고요, 미디어도 있고 게임 있는데 기대감이 모두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K 콘텐츠가 있고 또 뭐 그게 큰 다르지 않은 뭐 K 컬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웹툰, 뭐 미디어 그리고 엔터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산업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이런 부분들이 주목을 받는 이유도 그러니까 요즘에 그냥 주목을 받는다 싶으면은 그냥 정책과 관련된 섹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웹툰 관련해서는 웹툰 제작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OTT 콘텐츠 제작 정책자금 지원 확대와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펀드 조성에 대한 운용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K 콘텐츠뿐만이 아니라 뭐 K 컬처에도 높은 관심이 있을 텐데 K 컬처로는 아까 제가 엔터를 말씀드렸지만 사실 반대로 또 보면은 화장품도 하나의 문화가 될 수 있죠, 우리나라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본다면은 결국은 해외로의 진출에 대한 부분이 이런 정책 수혜와 함께 실적 기대감까지 연결이 될 수 있는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아직 뭐 웹툰이나 이제 미디어 관련해서는 밸류에이션상 저평가된 기업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런 부분들이 정책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해소가 되고 해외 쪽으로 진출하면서 실적에 대한 가시화가 된다. 그런 시점이 온다면은 이런 기업들은 충분히 주가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K 콘텐츠 관련해서는 어떤 종목 주목하고 계신가요? 사실 뭐 엔터, 미디어, 뭐 화장품은 사실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아서 이제 웹툰 관련주로 좀 봐봤는데, 뭐 관련주로 스몰캡은 뭐 미스터블루, 핑거스토리, DNC 미디어, 뭐 수성 웹툰 같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미스터블루는 뭐 디지털 만화, 웹툰, 웹소설, 온라인 콘텐츠를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핑거스토리는 이제 무협, 액션 장르 그리고 여성향 로맨스 웹툰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DNC 미디어도 웹소설, 웹툰 전문 콘텐츠 기업인데 수성 웹툰이라는 기업이 아직은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요. 자회사 투믹스라는 곳이 있는데 이 회사가 글로벌 유료 웹툰 플랫폼을 운영을 합니다. 전체 매출의 80%가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요. 영어, 중국, 일본어 이렇게 11개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전 세계 누적 회원 수가 6천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수성 웹툰이 이 자회사 투믹스의 지분을 약 70%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수성 웹툰의 전일 시가총액이 960억 원 정도가 되는데 올해 증권가에서 이 회사의 매출액을 1,481억 원, 영업이익 205억 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제 이런 관점으로 보면은 밸류에이션으로 만약에 평가를 한다면 저평가에 대한 그런 관심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예전에 웹툰 산업을 공부했었던 적이 있는데 이게 장르에 따라서도 그거를 보는 층이 다 다르고 그 층에 따라서 수익성도 달라지는 그런 국면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수성 웹툰과 관련된 부분 들은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어서 이런 웹툰 쪽으로도 지금 당장은 관심을 받고 있지는 못하나 중기 이상으로 본다면 충분히 고성장이 가능한 섹터지 않을까, 이렇게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웹툰은 중기적으로 접근했을 때 고성장 섹터라는 점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지수 차원의 질문으로 다시 좀 돌아가 보면요. 앞서 저희가 5,000피 달성을 위한 필수 요건으로 기대감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금 투자자 예탁금 추이를 보면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63조 8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 예탁금이 증시로 유입될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고 계실까요? 이건 저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도하면서 생긴 예탁금일 수도 있고 신규 유입됐는지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자금에는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계속해서 마련이 되고 있는데, 이게 요즘의 특징을, 지수와 투자자들의 특징을 보면은 빠지는 날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고요. 그 오르는 날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도하는 이런 그래도 긍정적인 결과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이런 내부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의 이런 분쟁, 그리고 대외적인 이런 불확실성이 점차 해소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외국계 증권사에서 우리나라를 굉장히 지금 투자하기 좋은 투자 의견을 상향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개인분들의 투자자 예탁금 또한 지수 상승을 충분히 견인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참 오랜만에 듣는 단어인 것 같은데, 뭐 예전에 코로나 때 동학 관련해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일단은 뭐 배제할 수는 없는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5천 달성을 위한 필수 요건들 살펴봤고요. 또 정책 수혜 섹터인 AI 그리고 콘텐츠 업종 두루 체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충원 독립리서치 밸류파인더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